안녕하세요. 일치하는 투자 마리장성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페에 ETF 투자하실 때 자주 나오는 질문 답변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 갖고 저희 연구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왼쪽에 보시면은 별다방 시크릿 전용 ETF 별다방 거북방 ETF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자주 나오는 질문 어떤 것인지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는 무엇인가요? 레버리지는 원칙적으로 지렛대라는 이제 뜻인데요. 그렇죠. 레버리지. 상품적인 측면에서는 오를 때는 이제 2배가 오르고 떨어질 때는 2배가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하락을 한다는 거죠. 간혹 레버리지가 3배짜리도 있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3배, 4배짜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의미는 우리가 어떤 것을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그 추종 상품을 1%가 오를 때 내가 1% 이상인 2%나 3%나 4%가 오르는, 또 반대로 1%가 내리면 해당 상품이 1%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1% 이상인 2%, 3%, 4%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레버리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인버스는 무엇인가요? 인버스는 떨어지면 오르는 것입니다. 반대의 것이죠. 역으로 ETF로서 1% 지수가 오르면은 인버스는 1%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수 관련된 ETF인데 지수가 오르면은 인버스는 반대로 떨어지는 거죠. 또 반대로 지수가 내려가면은 인버스는 반대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즉 반대의 의미가 인버스입니다. ETF를 주식처럼 똑같이 매수 매도하는 건가요? ETF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ETF는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국내 증권사들 있죠? 뭐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이나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시면은 주식 계좌죠. 그 계좌에서 직접 본인이 매수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식하고 똑같이 매수 매도를 하는 거고 거래하는 시간도 국내 주식시장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투자할 경우에는 미국은 밤에 개장을 하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그럼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사, 뭐 키움증권, 미래에셋,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계좌 개설을 개통을 하면 돼요. 개통.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셔서 거래를 하시는 겁니다. 대신 지난번에 제가 많이 강의해 드렸던 ETF를 처음으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국내에서 ETF 거래 신청만 별도로 HTS나 MTS에서 신청을 별도로 동의를 하시는 그런 절차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거래할 때 수수료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현재 대다수의 증권사에서는 증권사 거래 수수료를 영원 이벤트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거래 수수료는 영원 이벤트를 하는 곳을 활용하시면은 매우 유리할 수가 있고요. 증권사 거래 수수료가 영원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관기간 수수료라는 것은 모든 곳이 다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유관기간 수수료라는 것은 0.014에서 0.015% 아주 미미하지만 일단 유관기간 수수료는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서 대신 주식에서 매도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는 없습니다. ETF에서는. 현재 주식에서 매도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는 0.3%인데 ETF는 이 자체가 없고요. 현재 6월 1일부터 국내에서 이 거래세, 주식 투자할 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다는 거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아마 지금 0.25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주식에서는. 근데 ETF에서는 이 자체가 수수료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주문을 했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매수라든지 매도 주문을 진행을 했는데 매도나 매수 체결이, 거래가 체결이 안 되었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은 자동으로 체결 안 된 것은 자동 취소가 된답니다. 별도로 주문 취소를 하지 않아도 오늘 밤이 지나가면은 자동 주문 취소가 돼서 내일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마감이 되었는데 오후 늦게, 직장인이실에서 오후 늦게 매수매도를 할 수 있나요? 네. 주식과 마찬가지로 ETF도 역시 시간의 매매, 시간의 단일가 매매로서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매 10분마다 거래가 체결되는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네, 단일가 매매하는 방법은 제가 또 올려드리긴 했는데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이라는 것은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경우에 300만 원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현금 비중이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현금이 700만 원 남아있으니까 현금 비중은 70%겠죠. 코스닥 지수가 오늘 예를 들어서 0.5%가 상승하면 코스닥 레버리지는 2배짜리죠, 현재. 그럼 약 1%가 상승해야 되는데 오늘 왜 코스닥 레버리지는 0.4%밖에 상승을 안 했나요?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코스닥 지수가 있고 코스닥 15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코스닥 레버리지의 경우에 아마도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150 지수가 오늘 0.2% 정도 상승해서 해당 추종하는 레버리지가 2배 수준인 약 0.4%가 상승하게 된 것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것이 ETF가 정확히 어떤 것을 추종하는지,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또는 업종 것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어떤 업종을 추종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변동성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관점을 제시할 경우에, 즉 관점이라는 것은 현재 상승에 대한 관점이다, 하락에 대한 관점이다, 이런 것을 제시할 경우에 이런 제시를 보고서 어떤 ETF를 투자를 해야 하나요? 코스피 흐름이 상승의 관점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ETF 역시 그 해당 코스피 상승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ETF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만일 여기에서 변동성을 좀 더 큰 것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레버리지를 선택하시는 것이고, 변동성이 큰 것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아닌 일반형 비레버리지를 선택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서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반대로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잦은 질문을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끔 왼쪽에 카페에 별다방 거북방 ETF 방이죠. 저희 매니저님들하고 또 우리 박사님들께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금이냐 증거금이냐 이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KRX 300은 무엇인지, 그리고 ETF의 종류, 그리고 인버스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또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ETF 용어 정리,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 무료 이벤트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이건 별도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재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들이 있습니다. 특정 증권사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검색하면 대부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 내용들을 좀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조건들이 이렇게 있죠. 증권사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요게 경우에는 2025년도 말까지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또 평생 무료로 수수료 무료죠. 증권사 이렇게 진행하는 증권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당 증권사 또는 서칭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많은 증권사들이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상 잃지 않는 투자 만리장성이었습니다.